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오랜만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지역은행 이슈에도 불구 금요일 애플의 호실적에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5월은 팔아라, 셀린 메이라는 증시 격언이 올해에는 좀 비껴가는 건지 본부장님 지난 한 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 말씀하신 대로 한 주 동안에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5%였지만 S&P 500은 마이너스 0.8%였고요. 나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러셀 2000도 마이너스 0.6%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 초반 그리고 또 거의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 날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나면서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죠.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부채 한도 우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지방은행의 파산 뉴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만 금요일에 반등을 했던 이유를 보면은 결국 전체적으로의 시장 흐름 자체가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상존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시면은요. 2011년 이래의 가장 최고치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차트를 보면은요, 2011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2011년이 거의 시장의 바닥이었고요. 그 이후에 2년 동안에 미증시는 70%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만큼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이 구간 자체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큰 폭의 반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과거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었을 때 지금 5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보통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은 과거 70년대 이후에 9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평균 숫자가 12개월 동안에 13.3% 상승을 했고요. 단 2번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1995년에는 35.7%나 상승을 했고 또 가장 최근이었던 18년 12월 달 대비해서는 28%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것인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해 있습니다. 지금 미 3개월물 단기금리가 지난주 또 급등을 하면서 10년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은 여전히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상존하지만 본부장님은 여전히 향후 1년 동안은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라고 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1.82%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5, 1.6 정도 사이에 있다가 0.25% 금리를 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지방은행의 파산 우려가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대 마진 축소가 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대출 증가율인데요. 이 대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주 연속으로 증가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4월 26일 주에는 416억 달러나 증가를 했고 이 숫자는 연간 환산폭으로는 17.9%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을 때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고요. 그만큼 금융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 지금 은행의 도산이 일어나고 있으나 그 규모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 들지 않고요.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예대율이 워낙 아직도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70%대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경기 침체가 금방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은 확대 중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지난주에 이목을 끌었던 경제 지표가 바로 금요일에 공개된 4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였습니다. 근데 시장은 역시나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고용은 예상보다 너무 견고했고 네. 또 시장은 예상보다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네. 사실 고용 뜨거우면은 6월 또 금리 올릴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요. 자,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고용이 워낙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시장의 흐름 자체가 경기 침체를 워낙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낮아지면은 시장이 상승했던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숫자 한번 보시죠. 미국의 4월 고용 지수가 아주 견고하게 발표가 됐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가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원래 18만 명을 예측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높고요. 우리도 20만 명 이하는 돼야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실업률을 보고 있으면 지금 3.4%까지 다시 또 떨어졌어요. 여전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은 미 연준이 금리의 피봇을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3.4%라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 또 노동 참여율도 62.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금 상승률인데요. 이 숫자가 4.6%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임금 상승이 높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2%보다는 훨씬 높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3.3%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3.4%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향후에 이 채권 투자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채권 투자에 있어서의 수익률은 많이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10년 국채 금리가 3.4, 3.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년물이 3.4에서 3.5까지 연말까지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경제지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1분기 생산성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수치만 보면은 향후 큰 폭의 상승장이 오겠구나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지금 1분기의 생산성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숫자들이 올라가야지 그만큼 AI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면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1990년대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90년대에 95년 1, 2월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을 마무리했고요. 그 이후에 생산성이 굉장히 큰 폭 상승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금리를 마지막 올리기 전까지는 0.88% 연간 상승을 하다가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3년 동안 연간 2.19%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모습이 앞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숫자는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입니다. 보시면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까지 갑자기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어쨌든 정상 궤도로 갈 건데 그 상승폭이 1.19%입니다. 연간. 아까 보여드렸던 게 0.88이니까 그것보다는 더 높아요. 그래서 조금 안도는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려면 좀 더 빠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산성 향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보면 과거의 주가의 지수를 보시면은요.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었을 때는 S&P 500이 10%, 나스닥이 14% 빠졌다가 그 이후에 3년간 S&P 500, 나스닥은 170%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S&P 500을 보시면은 7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상승률은 자그마치 500%.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하락폭이 훨씬 더 컸지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는 업종들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 AI 반도체, 대체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또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의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업종들이 상승을 하려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정말 높은 수익률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과거의 95년 이후의 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강한 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만큼의 급등폭은 아니더라도 지금 향후 3년간 시장의 큰 폭 상승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신흥국과 선진국의 현 시점 매력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전체적인 자산 배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과 채권 비중에 있어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부분은 보통 6대4 전략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면서 지금 채권의 투자 시대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비중을 좀 작게 가져가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40%가 아닌 채권 20%, 그리고 또 주식은 60%보다 더 높은 70%를 가져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5%에서 크게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연간 수익률은 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쪽에 관심, 종목을 잘 골라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대체 자산에 있어서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10% 정도 가져가는 금이라든지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중간재 부분에 있어서의 매력도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요. 여전히 재고 나누기 판매 비율이 낮은 숫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재 제조업이 강한 신흥국들,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같은 쪽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또한 왜 그러냐면 달러의 약세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업종들이 중요한데요. 대형 기술주만 최근에 올랐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반도체, AI, IT라든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